안녕하세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라비니아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혹시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 질문이 상대에게 불편하거나 신뢰되는 말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질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대화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상대의 답을 듣고 그 답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질문이나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하는 질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은 뭔가 영혼이 없다거나 진심 어린 질문이 아니라는 게 티가 나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는 질문은 분명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상대의 취향, 생각하는 바, 미래 계획이나 두려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는 원하는 것이나 이상향 등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책, 삶을 바꾸는 질문을 기술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두 가지란 좋은 질문과 좋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질문은 상대의 진심에 가닿을 수 있으며 관계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속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질문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질문이란 반대겠죠. 표면적으로 오가는 형식적인 대화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단편적인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책의 기인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에 대한 해답을 먼저 생각해서 말을 하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쁨을 느끼고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질문이 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갈등이나 다툼의 원인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이기도 하죠. 정말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거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의견이 좀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 상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있으면 내 의견이 다른 타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그 지점에 대해서 뭔가 제가 설득을 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좀 피로하고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두렵다 보니까 애초에 좀 불편할 것 같은 질문은 아예 제 스스로 차단하는 상황을 자주 만들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저자가 꼽는 건 질문하는 법 자체를 애초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와 유대감을 더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대화 방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좋은 질문의 조건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대화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해서 순수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 질문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걸 질문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이런저런 질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요, 대화에 되게 능숙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대화를 했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늘 저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땠어?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서 또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자주 던져주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상대가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저도 내가 그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대답을 하면서 저도 한 번 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진심 어린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건네는 질문은요, 대화의 깊이를 훨씬 이전보다 더 깊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와 대화를 할 때 더 신나서 제 얘기를 하게 되고 더 편하게 좀 더 관계가 깊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요, 놀라움과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만의 개별적인 사건과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는 들어보려는 태도를 갖는 것 또는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상대의 말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을 갖는 건요, 경청하는 태도 또한 높이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건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단 이때 질문 전에는 허락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질문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네 얘기가 궁금한데 혹시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물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흥미로웠던 건요, 소크라테스식 문답식 대화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친분을 깊게 하기 위한 그런 대화에서 그치진 않아요. 오히려 서로 끝없는 질문이 오가면서 그 안에서 지혜의 깊이를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학구적이고 훨씬 더 탐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언급한 것 외에도요,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 더 꼽았던 건 연민을 하되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공감하지 말라는 거는요, 바로 질문을 통해 서로의 지혜의 창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조건적인 공감,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는 어떤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언급한 설명이에요.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하게 되면요, 객관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대화는 그렇구나, 이 공감에서 끝나게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식 문답에서는요, 공감 제로 상태로 상대와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하고 비판적인 질문이 서로 오갈 수 있어야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학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실생활에서는 이런 탐구적인 질문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순 있겠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의 태도를 대화에 적용을 해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앨커비스의 삶을 바꾸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토대로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벼운 대화도 좋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좋은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진심 어린 질문을 누군가에게 건네보는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하고 깊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